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더 밀린 지지율, 미국 민주연판장까지 바이든 사퇴 압박 가중.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완패한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애나대가 TV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 후 민주당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돌아온 테슬라 주가 또 6.5% 올라 올해 초 수준 회복.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며 올해 초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날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판매 실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은 44만 3,956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8%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느려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실적을 올해 첫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평가하며 3만 3천 대의 재고 감소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실적으로 이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업체가 아님을 투자자들에게 일깨웠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 4.5% 상승,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날보다 4.57% 오른 1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1,550억 달러로 3위 자리를 지키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각각 3.19%와 2.19% 상승 마감했으며 주식 분할을 앞둔 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주가는 4.33% 올랐습니다. 이들 반도체주 상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내는 지표들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트롱맨이 온다, 방산주 트럼프 모멘텀 탈까.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재선 가능성을 높이자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쟁에 소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전 세계 국가들이 자주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이미 주가가 올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이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부담을 해소해줄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한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장중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의 쿨다운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굿뉴스로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뉴욕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또 한 번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주들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욱 PD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조기 폐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신고가 경신을 했죠. S&P, 나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시장을 보면서 기대를 하셨겠지만, 근데 저는 어저께 시장에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또 들었거든요. 엊그저께 시장에서도 뭔가 미국 시장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관련된 그 코멘트 가지고 왜 우리나라 지수만 이렇게 떨어질까?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할까? 근데 어제 시장도 장 초반에는 뭔가 안심할 뻔했지만 중반에 살짝 시장이 뭐야
다들 그러셨죠. 뭐야 뭐야 하면서 조금 낙폭을 키우다가 막판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럴 때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승부주에서 두 분께서도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현금 확보가 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보시면 좋겠다. 저도 지금 어제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실적 잠정치 발표가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모처럼 코스닥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렸죠. 테슬라가 출발하면서 이제 2차 전지들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HLB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HLB 관련된 모든 상장사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주고 2차 전지가 또 올라주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왜 코스닥이 전 세계 지수를 봐도요, 코스닥이 올해 너무 처참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코스닥 종목들 1,000개 넘는 종목들 좀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코스닥 종목들이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 올 연초부터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쪽으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코스닥 쪽에는 뭔가 AI 관련된 회사들, 관련된 상장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 대부분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금의 유동성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자금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몰리지 않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이번에 또 종목을 돌리다 보니까 사명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알았던 상장사들이 이 종목은 뭐지? 했던 종목들이 이 회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AI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간판을 바꾸는 회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또 간판을 많이 바꾸는 회사들은 우리가 뭐 의심을 많이 하는 거는 나쁜 습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간판을 바꾸는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좀 특이했던 점이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이 늘어서 주가는 올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테슬라나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들면 무조건 2차 전지주를 봐야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2차 전지도 물론 좋았지만 테슬라의 인도량 그 지표를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테슬라 안에 ESS 관련된 사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이 빅데이터 수집량이요. 압도적입니다. 뭐 중국의 3대 전기차 회사들이 합쳐도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넘어올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제 우리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2차 전지도 좋았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ESS 분야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유창현 대표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테슬라 좋다 하면 무조건 2차 전지만 봤잖아요. 네. 근데 이 공식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계속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관련해서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성장 모멘텀은 저는 갈수록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기차 판매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려면 그 대전제 조건이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신고가를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일단 셀 업체가 못 가는데 소재 업체가 간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 물론 그들 업체가 삼성하고 LG에만 납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사업을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탑티어 기업 중에 세 개가 다 그러니까 탑티어 기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들 기업이 못 간다라고 본다라면 전 배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고성능 배터리 뭐 요즘에 전기차 딱 나오면 차량의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몇 킬로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느냐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주들은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은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의 관심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차량 인도가 사실은 형편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해서 16% 하락한 거고 예상치가 계속 낮아진 거를 만족시켰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동차 판매도 있었겠습니다만 오히려 ESS 쪽으로 해서 특히 가정용 제품이 9기가와트급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판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판매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사업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들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제품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가가 화답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보면 어저께 서진 시스템 한 1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ESS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태양광이 꼭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정부 관련돼서 약간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오른 거지만 또 어저께 태양광이 오른 뭐 이슈가 움직인 것도 약간의 그런 부분 그 테슬라의 이슈도 일부 저는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성 ENG하고 서진 시스템 등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한 ESS 관련된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관점은 어떠신지요? 뭐 저는 서진 시스템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이제 분할 이슈가 있었다가 취소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V자로 회복한 거 본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도 이어서 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봤을 때는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이제 좀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슈어소프트라는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한 7, 8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이미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양재동에 가면은 그 여기에 관해서 딥러닝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좀 일을 해봤었는데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속 주행에 대한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즉 150km 이상 되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의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다 실제로 슈퍼카 업체 뭐 코닉세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도 사실은 움직였었어요, 같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 중에서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미 한 7, 8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합종 연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좀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옛날에 딥러닝을 하던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AI가 상당히 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 특히 하드웨어가 받쳐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성규 전문가님은 일단 어제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마음 AI 등이 좀 주도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마음에 드는데 네. 좀 여기서 조금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픽을 해주신다면? 일단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가 제일 좋은데 저는 대장주로 역시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오토에버가 지금까지 했을 때 가장 그 자본력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자본 싸움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자본 싸움이고 얼마나 망을 펼칠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제 그 현대 자동차 그룹하고 연결돼 있는 걸로는 현대오토에버가 제일 적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현대오토에버도 상당히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자리도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추세 잡기 시작했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자리.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우선은 1차 목표가로도 봤을 때도 나쁘지 않게 한 21만 3천 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현대오토웨버가요, 어저께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 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현대차 그룹의 뭔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다 여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김성규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오토웨버를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승부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저께 승부주 두 종목의 또 결과를 또 봐야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하시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어제 이제 실적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금호석유 1%대 상승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려아연, 아쉽지만 고려아연은 조금 빛을 못 봤는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호석유 실적 관련돼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고 이것 네. 또한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뭐 중장기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뭐 중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15만 원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 15만 5천 원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15만 원 바닥을 놓고 횡보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정말 거의 뭐 미동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좀 있으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일단 상승 쪽으로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또 자사주 매입 이슈들이 계속 주가를 일정 부분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초쯤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주가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어저께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요. 네, 장 초반에는 안 움직이다가 거의 네. 막판 돼서 다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금양그린파워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이유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산업단지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왔잖아요. 네, 2030년도까지 6기가와트였나요? 태양광을 네, 도입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지. 네,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저께 미국장에서도요. 네, 퍼스트 솔라가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이유가 좀 알려주죠. 참 궁금한데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지금 태양광주들이 다 두드려 맞았는데 참 좀 이번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저는 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또 이게 1차 토론이고 네. 하니까 뭐 좀 저가 매수가 일부 좀 들어왔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제일 큰 건 정부 정책이라 생각하고 정책. 있어요. 예, 왜냐면 2시인가요? 그때 1시인가 2시부터 주가 급등세로 전환되었는데 딱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거라서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어떤 태양광, 풍력, 대규모 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은 주가를 화답시켜줬고 또 오늘 뭐 밤에 보면 물론 당장 뭐 주말 정도는 얼른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든 사퇴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돼서 좀 저는 투심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태양광 관련 주들이 지금 미국 대선 관련주를 좀 엮이게 됐는데요. 네. 솔직히 이게 지금 정책이나 이런 대선 뉴스에 이제 좀 희비가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네. 조금 이렇게 태양광 종목도 반등 나왔을 때 좀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건 어떨지요? 사실은 저도 뭐 태양광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중국 패널 네. 규제 이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 계속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IRA다 어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유일하게 IRA 치고 못 올라간 게 태양광이거든요. 뭐 다른 배터리나 이런 거는 어쨌든 올랐다가 떨어진 건데 그렇죠. 태양광 오르지도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 규제로 조금 반응을 좀 일부 할 거라 봤는데 물론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금방 좀 꼬꾸라진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길게 보기보다는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대응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태양광도 하면서 ESS에 중점을 둔 회사들이 더 낫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제가 금양 그린 파워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뭐 미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SS라든지 SOFC. 그러니까 꼭 태양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말고 새로운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 모델이 있는 기업들을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 태양광 패널에 집중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상승 탄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패널 쪽에 중점을 둔 회사들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 쪽에 집중된 회사 혹시라도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조금 반등이 나오시에는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어저께 일단 고려아연이 역시나 이제 고려아연도 가벼운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하루 만에 막 껑충 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데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려아연 자리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47만 9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죠. 그리고 47만 9천 원 라인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지대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지지대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올라갔다면은 제가 이미 그 1차로 말씀드렸던 56만 원 목표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이슈는 특히 이제 그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고려아연하고 영풍 간의 그 동업이죠. 동업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지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특히 이제 황산 관련된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된 것들이 아무래도 좀 그 영향을 줘서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추세는 충분히 타고 있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이 평선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신규로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자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비철금속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그중에서 2차 전지 쪽이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폐배터리에 대한 것들, 특히 도시광산 쪽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그중에 이제 대장주에 해당하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NF, 이제 고려아연도 2차전지로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LNF가 또 테슬라 훈풍 타고 달렸거든요. 네.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NF 잠깐 볼게요. 자, 네. LNF. 자, LNF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L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 양극재들의 하락 추세를 맞아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자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저가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한번 권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13만 5,200원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 들어온 자리면은 신규로도 그렇고 여기에다 추가로 오히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욱더 좋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주주 환원을 늘리면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내용들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KB금융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그 무거운 금융주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우리 KB금융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 금융주가 올랐으면 조금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 경신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평가입니다. 네. 자, 금융주 어떻게 이제 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대장주 두 개, 그러니까 이 KB금융하고 신한금융 두 개의 대장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캐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지금 갖추고 있죠. 저 PBR에다가 금융은 지금 현재 상당히 역대급의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당분간 고금리가 좀 더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라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지만 이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2% 정도의 기준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 KB금융하고 신한금융이 앞으로 좀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외국인은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뭐 50% 이상의 지분은 이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지분을 좀 더 늘릴 확률이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금융주들은 훨씬 더 잘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주 환원을 늘리면은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 아니면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우리 금융지주도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어제 네. 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 우리 금융지주는 또 배당금이 성향이 네. 상당히 높죠. 탑3 안에 들죠. 네, 수익률이. 뭐 배당이 좀 많은 네, 기대가 지주사로 뽑히는데 참 어저께 이제 그 발표를 보고 주가 좀 대부분 윗꼬리가 나왔어요.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3월부터 계속 밸류업 정책만 나오면은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발표 나오면 윗꼬리 실망감. 달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배당금도 마찬가지죠. 작년보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 원래 14%가 나와야 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한 9% 낮춰주겠다. 또 2천만 원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45%가 아니라 25%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2천만 원 배당 받을 정도면은 주식 투자를 최소한 한 10억 가까이 한 5억 이상은 해야 5%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5억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도 좀 그렇죠.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실망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대한 실망감은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책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0년 걸려서 이런 것들이 빚을 봤다라는 거, 그래서 감안한다라면 아쉽지만 그래도 줄여주는 게 어디냐 하면서 조금 계단식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주들 시세 어제 좀 꼬리 달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흐름 기분 좋게 흘러갔다라는 부분 있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반도체주 전략 한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퀄테스트 이슈 떼어놓고 보더라도 8만 원은 좀 싸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일치가 된 건지 그래도 이 가격대는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주 전략을 오늘장 안에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장에서 반도체줄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은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도는 장세에서는 분명히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머스크 사장님, 우리 머 사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모조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도조 컴퓨터 이쪽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HBM 메모리, 그다음에 지금 뭐 AGI 관련 주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머스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일단은 결국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쿠다 베이스의 어떤 AI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이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주들이 올라갔으면은 오늘 조정을 받는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 조금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HBM 소부장들이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한 번 정도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 네.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제 또 반등이 좀 나와줬기 네. 때문에 반도체주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저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투톱과 소부장과 또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이나 CXL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으니까 네. 뭐 이런 테마들을 좀 따라가는 것과 전반적인 전략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저는 뭐 주식을 물론 이제 이슈가 이게 정말 강력한 이슈다 그러면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 붙는 게 정석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강력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좀 애매할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정부 정책으로 2시 이후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슈로 움직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따라가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삼성전자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거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뭐 관련된 이제 삼성전자향 기업들을 좀 보겠다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CXL이든 유리기판이든 이게 최첨단 앞으로 이제 곧 이제 1, 2년 안에 다가올 반도체 시스템이긴 합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정말 CXL로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CXL로 간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안 가면 CXL은 죄송하지만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CXL을 구동시킬 수 있는 CPU라든지 이런 제반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죠.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거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HBM5로 가게 된다라면 바로 붙는 게 유리기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테마가 붙는다고 했을 때 지금은 추경 매수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붙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이게 고점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테마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주 어떻게 전략 잡아가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현대차 그룹은 다시 달리고 싶다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여름이 오고 외국인이 오고 관광주가 돌아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자동차주, 그중에서도 현대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출입 데이터가 좀 감소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살짝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쵸. 다시 달리고 싶은 건가요? 다시 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저께 제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완성차는 한 0.4% 정도 줄었고요. 부품 업체는 많이 죽었죠. 부품은 11%, 11.8%인가요? 줄은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걱정으로 최근에 자동차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한 1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감들도 조금은 자동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죠. 일단은 뭐 데이터만 본다라면 6월달 기준으로 현대차가 국내 14.8%, 해외 4.4% 감소를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국내 13.7%, 해외 1.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보면 현대차가 0.9%, 그리고 기아가 1.4% 감소를 했는데 두 기업 모두 해외는 증가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차 출시 효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쯤에 신차 출시를 많이 했죠. 현대차는 산타페를 중심으로 해서 출시를 좀 했고, 기아 같은 경우도 EV9이라든지 약간 전기차 플랫폼 쪽으로 해서 출시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신차 효과가 조금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하반기 신차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로 본다라면 기아 EV3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광고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제 근데 그저께 하여튼 저는 어제 처음 봤는데 캐스퍼 EV 버전 전기차 버전이죠. 그래서 가 이제 곧 이제 출시됩니다. 근데 EV3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3천만 원 초반. 캐스퍼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이게 떠돌아다니는 뉴스를 본 거니까요. 2천만 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지금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판매 증가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좀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이런 이유를 때문에 좀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어떤 우려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완패를 당할지 아니면 또 만약에 후보가 교체가 돼서 민주당이 지더라도 박빙으로 진다라면 일단은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상하원 그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국회를 장악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박빙으로 진다고 민주당이 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상원이다 하원이다 이쪽에서는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일방적 독주를 하기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현대기아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진 않는다. 차량이라는 게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품질로 승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외제차, BMW, 벤츠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는 것도 그런 품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전기차보다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어떤 수익성이 더 많이 나고 있고 이쪽 판매가 늘어나서 주가가 좋았던 거라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IRA 폐지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폐지한다고 해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캐즘이다라는 뭐 표현들이 있지만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본다면 전기차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3라든지 캐스퍼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가 모델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전기차 시장이 좀 빠르게 보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아이오닉 9이죠. 이름이 바뀌어서 아이오닉 9이라든지 또 연말에 기아 EV5 뭐 이런 제품들 출시가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다양한 모델 라인업의 확보는 현대기아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기아를 보신다라면 지금까지는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까지는 현대 인도 법인 상장 이슈가 주요 포커스였다라면 이제는 8월 달 현대 인베스터 데이가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에 했는데 이번에 조금 2달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건데 현대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것을 발표할지를 우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 2세대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은 이제 어떤 계획, 이제 지금은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왜냐면 뭐 작년에 현대기아 지금 이 아이오닉 9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자율주행이 완벽하지 못해서 출시를 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좀 4개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련된 기업을 좀 선정을 해서 좀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부품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해 주셨던 캐스퍼 광고 봤거든요. 근데 봤을 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 하면요, 대표님 또 그 상속세 문제를 빼놓을 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오너 지분이 좀 높은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점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어떻게 있죠. 보세요? 그래서 어제 최근에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상당히 그쵸. 좋죠. 특히 현대글로비스가 지난주에 배당 상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 3개년 동안은 5%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전체 25% 배당금 20%가 25%가 배당 환원 정책을 피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 그 정도라면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연간 실적 추정치가 현대글로비스 내에서는 2조까지도 열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사실은 또 이 부분이
이제 그 상속하기 위해서 약간 재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걸 현대글로비스 배당으로만 연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을 많이 한다라는 거, 또 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또 그 안에서 계속 현대차 그룹 내에서 계속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이 반응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전반적으로 이슈 좀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관광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행주도 봤었는데 이번에는 관광주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시점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여행주가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역시 후속으로 연결되는 게 관광주다 보니까 그게 특히 이제 그 카지노라든가 이런 레저 리조트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이 역시 같이 연결이 되겠죠. 지금 현재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시게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갔을 때는 주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아주 많이 하방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와 있는 그런 종목이란 걸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파라다이스 그룹이 최근에 IR 데이를 이제 열면서 거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도 최소 3개년 동안에는 아마 연 매출 8%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카지노 고객에 대한 VVIP 카지노들을 그 고객들을 위한 카지노 확장,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도심, 서울 도심에다가 장충동 쪽에 그야말로 하이엔드급의 호텔을 자체 자금으로, 진짜 돈이 많습니다. 현금이 많고, 파라다이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무차입 경영에다가 완전히 자기 돈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도심의 하이엔드급의 호텔을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재 그 이전에 있던 그 자리, 이전에 파라다이스 그룹의 그 사옥이 있던 그쪽 자리에다가 지금 이제 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이 김포공항 입국장의 허브 라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중국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더욱더 유치하겠다. 이전에는 주로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카지노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그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손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파라다이스 그룹이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또 앞으로 이제 더욱더 좀 더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주가 방어를 통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검토한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파라다이스 그룹은 굉장히 그 거래는 좀 많이 힘든 종목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보면 파카야트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일본에서 장인 초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다이닝 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보면 한국관광공사도 작년 대비했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동년 대비했을 때는 288.2%, 그러니까 거의 3배 정도가 더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정말 돈 있는 예전에 비해서 경기가 위축됐으니까 진짜로 찐 부자들이 이제는 외국을 나와서 큰 돈을 쓰고, 그중에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손들이 와서 거기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관광 관련주도 나오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앞으로는 3분기가 전부 다 피크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관광주도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에 이어서 우리 관광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현대오토에버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롯데관광개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현대오토에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이 7,830억,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현대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에서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자율주행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주가가 반등을 한 것은 FSD 때문에 올라왔고 또 최근에는 ESS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이 제일 골치거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 보면은 제 자료화면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지금 당장 아니고 이제 한 내년 정도 출시될 차량이 탑재될 것 같은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차량의 차선 지금 차가 이동하고 있는 차선까지도 확인을 해가지고 진출입로에서 곧 다가올 때 몇 차선에 이동을 해라. 이런 것까지 좀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라면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현대 오토에버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본다라면 이게 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테슬라 차트 보시면 작년 한 1월, 12월까지 상승 하락을 보이다가 쭉 조정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지금 최근에 보면 거의 한 30%, 40%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요 차트를 보시고 지금 현대 오토에버 차트를 보신다라면 약간 비슷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꼭 기술적 분석이 딱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위치랑 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15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현대오토에버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전문으로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현대차의 골칫거리지만 차트상으로는 또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관광주 승부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파라다이스 호텔도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승부주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앞으로 나오는 전체적인 그 관광객들의 수요에서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 큰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제로 전체적인 하락세가 가장 약하면서도 자리를 버텨줄 수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광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에는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서울 사무소로 쓰고 있고 실제 본사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 드림타워에 지금 두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하고 현재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특히 이제 그 중국의 녹지그룹이라는 데가 있죠. 그 녹지그룹하고 계속 연결해서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일본의 관광 크루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당히 많이 상대를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외자를 유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드림타워를 이 제주도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현재 힘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9,530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 자리는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삼각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자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9,550원 매수가 혹은 시초가에서 일단은 매수 들어가시면은
번째 목표가로 했을 때는 기본 11,000원짜리를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고가를 약간 넘어서는 자리 11,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손절가는 여기서 약간 더 밑으로 해서 8,900원 자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900원이 되었을 때는 대략 여기 봤을 때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롯데 관광개발 살펴봤습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 드림타워를 건설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로 11,000원까지 열어두셨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고요. 오늘 이 두 가지 종목들이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살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여행주에 이어서 오늘 관광주도 살펴보자라는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